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대구 수돗물 안전성 논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병철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신병철 기자. 네. 지난 2022년이죠. 대구 가정집에서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 독소를 만드는 남세균이 나왔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파장이 좀 있었는데 용산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것을 가짜 뉴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은 MBC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 소송까지 했었는데 그 소송에 10개월 만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법원은 대구 MBC 보도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2022년 9월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의 한 가정집의 수돗물 필터에 낀 녹색 물질을 부경대 연구진과 함께 조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만드는 남세균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을 그러니까 남세균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남세균이었습니다. 즉 그 가정 필터에 있는 세균은 유해 남세균이었고요. 유전자 검사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돗물 안전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같은 해 10월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 달성 현풍의 또 다른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동조사에서 남세균 확인을 위한 PCR 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맡았고 생물체의 유전자 조각을 분석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는 경북대가 실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대학교에도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맡겼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결과 0.1에서 5.3%의 남세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국립환경과학원은 필터의 녹색 물질이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인 코코믹사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작 하기로 했던 남세균 PCR 검사는 하지도 않은 사실이 대구 MBC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3월 허위라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수돗물 필터에서 확인된 것은 남세균 DNA이지 살아있는 남세균이 아니며 남세균 DNA만으로는 독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세균 DNA 존재로 인해 수돗물 필터에 살아있는 남세균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남세균이 없고 남세균 DNA만 있다고 해서 남세균이 생성하는 독소와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남세균은 살아있든 죽었든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대구 MBC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언론의 역할을 그냥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 맞다. 그런 기존의 판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민들에게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되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잘못 알린 사실을 바로잡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리포트를 보니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구 MBC의 수돗물 필터 보도가 사실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기각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곳은 그 어떤 기관보다 이런 문제에 정통한 기관이고 전문 기관인데 그래서 잘 알고 있고 오히려 어찌 보면 보도보다 나서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사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2022년에 있었던 대구 MBC의 보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대구시 주요 정수장들의 정수를 검사한 결과 거기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대구 MBC가 당시에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22년 여름은 예년보다 낙동강의 녹조 현상이 심각해서 수돗물에
녹조 독소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그 안전성 논란이 매우 컸고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녹조 독소로 수돗물이 위험하다고 주장했고 대구시와 환경부는 수돗물에는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직접 누구 말이 맞는지 검사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그해 7월 대구 주요 정수장들의 정수와 원수 시료를 제공받아 녹조 독소 중 가장 독성이 강한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대구 MBC는 이 분야 연구 권위자인 부경대 이승준 교수에게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검사 방법은 세계보건기구가 현재 쓰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 총합검사법인 효소결합 면역 흡착 검사였습니다. 검사 결과 정수한 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0.226에서 0.281 ppb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매곡 정수장이 0.281 ppb, 문산 정수장 0.268 ppb, 고산 정수장 0.226 ppb가 나온 것인데요. 우리나라 기준치인 1 ppb보다 낮지만 미국 환경보호국의 아동 기준치인 0.3 ppb에 근접한 것이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대구시와 환경부가 수돗물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오지 않았다는 기존 발표와 다른 결과였는데요. 당연히 수돗물 안전성 논란이 확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신병철 기자가 이야기한 이 정도 수치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당국의 최소 보고 기준인 0.24 ppb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오하이오주는 지난 2014년에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와서 단수 사태를 빚은 톨레도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미국 뉴저지주는 이 최소 보고 기준이 더 엄격한데 0.15 ppb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는 더 엄격해서 0.1 ppb,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0.03 ppb로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굉장히 촘촘하고 엄하게 규정하는 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도 기자. 도대체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어떤 물질이길래 이렇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수돗물 안전성 논란과 왜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일단 마이크로시스틴은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 또 간의 독성 물질을 퍼뜨리고 또 생식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62년 2월이죠. 브라질의 카루아루 지역에 있는 혈액 투석 센터가 이 마이크로시스틴으로 오염된 물을 사용해서 무려 4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이 병원 수돗물의 원수는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 날아온 것인데 당시 저수지는 남세균이 퍼져 있었던 겁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정수시설의 필터는 물론이고 환자의 혈청이나 또 환자의 간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이 됐습니다. 1991년 일본의 한 연구팀은 또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는 등 이 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먹는 물에 대한 이 허용 기준치는 마이크로시스틴 기준으로 1 ppb이지만 이 수치보다 낮더라도 주의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간 질환을 앓거나 또 미취약 아동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시스틴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 마이크로시스틴 허용 기준을 일정하게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 상태나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신 기자. 네. 이 정수장의 물을 받아서 각종 처리를 하고 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되고 있는 얘기는 정수장의 물, 각 가정에서 이제 처리를 끝내서 정수장 물이 아니고 처리를 끝낸 물이 들어왔는데 그 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녹조, 독소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지적하는 더 큰 문제는 그게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를 대구시와 환경부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그래서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구시와 환경부가 안전하다고 이제 발표한 것은 이제 수돗물 필터에 남세균이 나온 것을 이제
안전하다고 발표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돗물 필터에 남세균이 나온 것을 이제 숨긴 것인 거죠. 2022년 10월에 이제 대구 MBC와 대구시의 공동 조사에서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다면 당연히 DNA가 어디서 유입됐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와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고요.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남세균의 존재가 이제 확인되었다는 의미인데요. 당연히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공동조사에 참여했던 신재호 경북대학교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기에서 왔을 수도 있고 또 물에서 왔을 수도 있고 그거야 필터에서 원래 잔존하던 게 왔을 수도 있고 그거는 역학조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대구시와 환경부는 당연히 해야 할 역학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수돗물 필터에 낀 녹색 물질은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인 코코믹사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이 하기로 한 DNA PCR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대구 MBC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결국 10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대구 M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재판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재판부는 그 대구 MBC의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인정했고요. 그다음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정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또 이 남세균 DNA의 유입 과정을 밝히는 그런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와 또 환경부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이죠. 대구 일부 지역 그리고 경북 고령에서 소독하는 수돗물에서 소독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발암 물질 중에 하나인 총트리이할로메탄이라는 이 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선 걸로 조사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맹승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그 지난해 10월 26일 한국물환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맹 교수는 2023년 8월과 9월 그 두 차례에 걸쳐서 대구와 고령의 수돗물을 검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총트리할로메탄 농도가 기준치인 0.1mg per 리터를 1.7배까지 초과했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낙동강 물을 취수한 정수장 2곳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8개 지점 중 4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0.105에서 0.129mg per 리터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고령의 경우에는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8개 지점 모두에서 0.106에서 0.17mg per 리터로 나타나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 환경부 그리고 대구시의 기본적인 입장을 보면 좀 걱정이 커지는 걸 피할 수가 없는데요. 시 기자. 네. 앞으로 수돗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어떻게 하면 좀 덜어볼 수 있을까요? 네, 환경부는 아직도 과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을 근거로 만든 환경부 고시 기준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MBC가 부경대 이승준 교수에게 검사를 의뢰한 방법인 효소 결합 면역 흡착 검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검사법 역시 미국 환경보호국 등 선진 외국에서 공인하는 검사법입니다. 오히려 마이크로시스틴의 독성 검사를 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환경부가 채택한 검사법은 마이크로시스틴 LR과 RR과 같은 특정한 마이크로시스틴을 찾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매우 정확한 방법이고요. 하지만 검사하고자 하는 특정한 마이크로시스틴 종류 이외에 다른 종류의 것들은 찾는 데 매우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가지 종류가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이크로시스틴 LR과 RR 등 주요 항목 4개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지금 시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환경부의 검사법만으로는 마이크로시스틴을
충분히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2021년이죠.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먹는 물 검사 기준 또 가이드라인을 바꾸게 됩니다. 기존에는 마이크로시스틴 LR만 검사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바꿔서 마이크로시스틴 총합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또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남세균 독소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남세균 독소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서 그 기준치도 엄격해지고 또 검사 횟수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수돗물 관리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검사법과 기준치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철저히 검사하고 선진적인 검사 기법을 도입하자는 너무도 상식적인 주장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세균 독소를 연구한 대학 교수들의 검사 결과도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왜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옹호하기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환경부의 이런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할 뿐입니다. 특히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됐는데도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속인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기 힘듭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와 대구시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당국에 적극적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네. 조만간 수사당국에 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대구시와 환경부 덮어놓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것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믿을만한지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면 데이터를 공개를 하면 그 말에 훨씬 더 신뢰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공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믿음을 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공공기관들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취재하신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